임신 사실도 모른 채 떠난 남자와 8년 만에 재회.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도서관에서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학년이었던 민준이는 성적도 우수하고 학생의 활동도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죠. 부모님 없이 외할머니 손에 자란 저에게 그의 따뜻한 관심은 처음 받아보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 데이트를 하고 학교 근처 카페에서 짧은 만남을 가지며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학교 정문 앞에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중년 여성, 민준이 어머니였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로 저를 데려간 그의 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만나지 마! 왜 멀쩡한 애는 꼬셔서 공부도 못하게 하니? 죄송합니다. 어린 저는 얼어버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뱃속에 민준이도 모르는 민준이 아기가 자라고 있었지만 들키면 더 혼날까봐 더 꼭꼭 숨겼습니다. 테이블 위로 봉투가 놓였고 어머니는 현실을 보라며 자존심 상하는 건 알지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민준이는 의대를 가야 하고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며 저 때문에 인생 망치게 할 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로 그의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마주쳐도 피했고 복도에서 저를 붙잡는 민준이에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공부해야 해. 좋은 대학 가야 하잖아. 우리 엄마 만났구나. 신경 쓰지 마. 내가 설득할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불안한 시간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입덧으로 학교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준이에게 말하면 그의 인생을 망칠 것 같았고 심장이 안 좋으신 할머니께는 더욱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고 학교 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교복 치마가 점점 조여왔고 친구의 너 요즘 살 좀 쪘네? 하는 무심한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겨울이 되어 두꺼운 옷으로 배를 가렸고 5개월이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안색이 안 좋다며 보건실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건실은 갈 수 없었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으니까요. 민준이 어머니, 할머니, 학교 선생님, 친구들 모두로부터 숨고만 싶었습니다. 저는 그저 죄인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찾아왔지만 민준이 어머니가 떠올라 연락도 끊고 민준이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그 즈음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려 방황하던 민준이는 어머니의 권유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저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차라리 잘 됐다고 이제 영영 만날 일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소원이 제가 좋은 대학 가는 거였는데 죄송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학교를 자퇴했고 담임 선생님도 친구들도 말렸지만 더 이상 숨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할머니께는 학원을 다닌다고 거짓말했습니다. 8개월이 되던 어느 한밤중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몸을 웅크린 채 혼자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보호자가 없냐는 간호사의 물음에 없다고 혼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의 안타까운 눈빛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진통은 12시간이나 계속되었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들려온 아기의 울음소리. 아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고 작고 빨간 얼굴은 민준이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아기에게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병원 소셜워커가 미혼모 지원센터에 대해 알려주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께는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말씀드리고 미혼모 센터로 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고 저와 같은 처지의 엄마들이 많았습니다. 20살 언니가 자신도 힘들지만 내 새끼인데 뭐 어떠냐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센터에서 육아교육도 받고 정부 지원금 신청도 도와주었습니다. 아기에게는 민준이의 준자를 넣어주느라 이름 지었습니다. 비록 아빠는 없지만 이름만큼은 아빠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6개월 후 정부 지원으로 작은 반지하 원룸을 얻었습니다. 습하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지내면 좋으련만 할머니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서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정말 세상에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준우에게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고 이력서에 고졸 검정고시 곧 볼 예정이라고 썼습니다. 낮에는 준우를 돌보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했습니다. 준우를 센터 야간 보육에 맡기고 손님 응대를 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퇴근하면 준우를 데리러 가고 집에 와서 잠깐 재운 후 낮에는 준우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틈틈이 검정고시 공부도 했습니다. 준우가 낮잠 잘 때, 준우가 놀 때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공부했습니다. 1년 후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발견하고 준우를 안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때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낮에는 음식점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청소 일도 했고 사무실 청소, 상가 청소를 다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준우 생각에 버텼습니다. 냉장고는 늘 텅 비어 있었고 쌀이 떨어지면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준우의 맑은 눈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3년이 지나 준우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자 낮 시간이 생겼습니다. 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호텔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객실 청소는 힘들었지만 급여가 괜찮았습니다. 하루에 20개 객실을 청소하며 침대 시트를 교체하고 화장실을 닦고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아팠지만 준우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저 역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8살이 되던 해 어느 토요일 준우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준우가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물었고 어쩔 수 없이 데려가되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텔 휴게실에 준우를 앉혀놓고 색칠 공부를 하게 한 후 일을 시작했습니다. 준우야, 엄마 잠깐 다녀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알았지? 응, 엄마. 1시간쯤 지났을 때 복도에서 준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달려가니 준우가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한 남자가 준우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어디 다쳤니? 남자는 준우의 무릎을 보며 다정하게 물었고 저는 달려가 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고 민준이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서연, 고맙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하고 준우를 안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왜 하필 여기서 만났을까 싶었습니다. 준우를 안고 휴게실로 돌아와 괜찮다고 달랬지만 저부터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지만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8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결혼은 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생각했습니다. 다시 호텔에 출근했습니다. 객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로비에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고 호텔 1층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몇 살이야? 8살이야. 민준이의 표정이 변하더니 계산을 하는 듯 했습니다. 뭔가 의아함을 느낀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준우는 민준이를 너무나 닮아 있었으니까요. 민준이가 설마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빠가 민준이 너야. 민준이가 왜 말 안 했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저는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8년 동안 자기 아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냈다며 머리를 감싸주는 민준이. 저는 할 수 없었다고 그의 어머니가 저를 그 뒤로도 여러 번 찾아왔었다고 말했습니다. 제발 헤어져 달라고, 아들 앞길 막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숨어버린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민준이는 제가 연락을 끊고 나서 제 집도 찾아가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학교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미국 유학도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강제로 보낸 거라고 했습니다. 저와 헤어지고 나서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매일 술만 마시니까 아예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비행기 타기 전까지 저를 찾았고 공항에서도 전화했지만 제 번호는 이미 해지됐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가서도 계속 저를 생각했고 4년 전에 한국 들어와서 사립탐정까지 써가며 저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연히 만나게 된 거라고. 민준이는 지금 혼자이며 결혼도 안 했고 강남에서 재활의학과 병원을 개업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 만나고 싶어. 안 돼. 지금 와서 아빠 행세하려고? 민준이는 진심이라며 양육비라도 보태고 싶다며 같이 키우자고, 내가 받아준다면 결혼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안하지만 안 된다고, 우린 너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그날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8년 전 헤어졌던 여자친구를 우연히 만났고 자신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어머니는 처음엔 크게 놀라셨습니다. 뭐라고? 아들이 있다고? 네. 어머니 8살 된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격노하며 반대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돈을 노리는 거라고 8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나타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냐고 하셨습니다. 민준이는 준우가 자신을 너무나 닮았다고, 서연이가 먼저 찾아온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몰래 준우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민준이에게 학교를 물어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고 그 중에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준우는 어린 시절 민준이와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눈, 똑같은 코, 똑같은 인매.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 민준이를 빼닮았으니까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자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준우 옆에 저를 보고 8년 전 그 교복 입은 여자아이라서 한 번 더 놀라셨습니다. 얼굴은 8년 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고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우를 바라보는 눈빛은 너무나 따뜻해 보였다고. 준우와 손을 꼭 잡고 걸으며 밝게 웃는 모습.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셨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준우가 눈에 밟혀 또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모자를 조심스럽게 따라갔고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습기가 차 있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 하지만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준우의 그림들이 벽에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준우가 숙제를 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볶음밥을 만들며 흥얼거리는 모습. 준우에게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작은 숟가락으로 조금만 먹는 모습. 어머니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훔쳐보며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의사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남편이 남긴 집과 보험금이 있었지만 어린 민준이를 혼자 키우며 그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병원 청소부로 식당 일로 생활비를 벌며 남편이 남긴 재산은 민준이 교육비로 아껴뒀습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살지 막막했지만 아들 앞에서는 웃어야 했던 시절. 자신은 굶어도 아들에게는 밥을 먹였던 그 시간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던 날들.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저가 겹쳐 보였을 것입니다. 준우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 민준이도 어릴 때 저렇게 웃었었지.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 민준이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준우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마음을 바꾸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8년 전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서연아, 우리 엄마 진심이야. 준우 봤대. 너랑 준우가 사는 모습도 봤고. 몰래 보셨다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봤다는 게 감시당한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다음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가 혼자 자신을 키우시며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기에 저의 마음을 이해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한부모로 아들을 키우며 똑같은 고생을 하셨고 그래서 저의 삶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준우 생일날 민준이가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최신형 자전거였고 준우는 신이 났습니다. 우와, 이거 제 거예요. 그럼 생일 축하해. 준우가 민준이를 껴안았고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우가 좋아하며 이제 자기도 아빠가 생겼다고 말하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친구들한테 놀림받지 않아도 된다며 좋아하는 준우. 그날 밤 민준이는 준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자신이 진심으로 준우 아빠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책임질게. 준우도 너도 내가 필요해.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민준이가 어머니를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렸고 어머니가 만나보고 싶다고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8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 두려웠지만 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고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8년 전보다 많이 늙으셨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아 마주 앉았습니다. 준우는 민준이와 방에서 놀고 있었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8년 전에 내가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대했지.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를 8년 동안 모르고 지낸 게 다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다고, 민준이를 의사 만들겠다고, 좋은 집안 며느리 드리겠다고 자신의 욕심만 챙긴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준우를 봤다고, 어린이집에서, 마트에서, 집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봤다고,
준우가 어릴 때 민준이랑 똑같아서 손자가 맞다는 걸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다고. 힘들게 살면서도 준우한테는 웃어주고 제가 굶어도 준우한테는 밥 먹이는 모습을 봤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옛날 당신 모습 같았다고. 남편 일찍 잃고 혼자 민준이 키울 때 병원 청소하고 식당 일하고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 아파도 참았던 그때. 남편이 남긴 재산을 민준이 교육비로 아껴두고 당신은 일해서 생활비를 벌던 그 시절. 저를 보니까 그때의 당신이 생각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몰래 지켜본 것이 감시가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다는 것을. 저 여자가 정말 내 손자를 사랑하며 키우고 있는지, 저 여자가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지, 저 여자가 돈을 노리는 게 아니라 진심인지, 어머니는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과거의 당신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우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준우를 보며 눈을 크게 뜨고는 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에 민준이 어릴 때랑 똑같다며 기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성대한 식사를 준비하셨고 준우는 신이 났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는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책상 위에 통장이 놓여 있었고 양육비라고 생각하고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랑 다시 시작해달라고, 민준이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안다고, 8년 동안 저를 잊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집안도 뭐도 필요 없고 아들과 손자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민준이는 정식으로 준우를 인지했고 준우는 민준이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래, 아들. 준우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했습니다. 민준이는 우리를 위해 넓은 아파트를 구했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호텔 청소 일도 그만두게 했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간호조무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자격증을 따고 민준이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원장과 직원, 집에서는 가족이었습니다. 2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준우가 반지를 들고 앞서 걸었고 민준이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 계셨습니다. 10년 만의 재회, 8년간의 아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그래, 우리 진짜 가족이지. 결혼 후 1년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엔 민준이가 옆에 있었고 딸을 낳았습니다. 10년 전 혼자 준우를 낳았을 때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준서라 지었습니다. 준우의 준자를 넣어서 남매가 함께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가끔 그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혼자 준우를 낳던 날 냉골장 반지하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합니다. 민준이가 준서를 안고 옆에 앉았고 준우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네. 그러게. 사랑해 여보. 네 식구가 모여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혼자였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진짜 사랑을 알게 해주었으니까요. 어머니도 당신의 과거를 저에게서 보셨고 그래서 용서할 수 있으셨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진심은 언젠가 통하고 힘든 시간도 결국 지나갑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행복은 찾아옵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